2022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% 이상 대기업의 경우 15% 이상 변동 기업에 대한 주요 원인을 리뷰해 보는 시간을 9번째로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어 줍니다. 부탁드리고요. 필요하시면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은행권부터 먼저 편집을 해 봤습니다. 우리은행 외국인 지분율 40.68%, 우리은행인데 옛날 여기가 상업은행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, 일단은 그 손익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매출액이 38조 6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4조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59%나 크게 증가했는데 총 영업비용은 64%더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은 24.2%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.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.8%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영업 마진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은행이 표현한 방법은 순영업이익 증대 및 효과적인 비용관리 했다. 요게 이제 영업이익률 떨어진 거하고 뭐가 매치가 되지를 않죠. 금액상으로는 물론 영업이익이 24.2% 증가했습니다만은, 그러나 작년보다는 영업이익률은 떨어졌다. 은행이란 게 원래 그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에 의해서 돈을 버는 데인데, 뭐 대출 금리가 그 증가했더라도 또 상대적으로 비용이 또 그만큼 뭔가 증가를 했는데, 예대 금리 말고 기타 다른 쪽에서도 그 어떤 비용이 많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그 두퐁 ROA라는 거로 이거 경영자 평가 그 어떤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두퐁 ROI 그 자본 회수율은 2.3%가 되겠습니다. 이게 높은지 낮은지는 저로서는 지금 남하고 비교를 해봐야 좀 될 것 같습니다만은,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그 2.8% 하락했다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. 근데 T 회전율이라는 것은 꽤 높게 올라갔습니다.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라는 개념인데요. 이게 두평에서 만들어낸 건데, 예를 들어서 현재 은행장 내정자 뭐 해가지고 그 이 은행장이 좀 바뀔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성과를 보고서 평가한다 그러면은 결국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가지고 좀 교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겠지만은, 일단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임종용 내정자는 임원모 추천위원회, 이거 약자겠죠. 우리금융 혁신할 적임자. 우리금융이 뭐 혁신을 해야 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, 4달 주총 승인 거쳐 취임할 거다. 관치 논란이 있는데 임 전 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. 완전 민영화를 이룬 우리금융그룹의 외부 출신인 임 전 위원장이 오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우리금융 안팎에서 나온다. 임 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재직 당시 우리금융 민영화에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이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금융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 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급 공무원 관료 출신인 거죠. 그러니까 뱅커 출신이 아닌 사람이 은행장이 와도 되겠느냐라고 이제 그 우리은행 노조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관치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참고적으로 우리은행 외국인 지분율은 40.68%입니다. 이게 제가 이것을 해 놓는 얘기는 임원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여러 사람이 뭐 들어갈 텐데, 외국인들이 이렇게 40.68%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 배당이나 보자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. 분명히 어떤 인사 문제 있을 때
뭔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를 뭐 관치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언론이나 이런 뉴스에는 노출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분명히 외국 자본의 어떤 입김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. 자, 38조 원 규모의 우리 은행이었습니다. 그래서 신한은행도 공시를 했는데요. 지분율이 뭐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. 63.62%. 그러면은 또 외국인 영향력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. 여기도 유사하게 한 35조 5천억 원 정도를 했는데 무려 매출이 50.9%나 크게 증가했고요. 다 금리 인상 차이 생각이 드는데 총 영업비용은 더 증가했죠. 마찬가지로. 그래서 영업이익이 16.1%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3.5%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은행보다 성과가 신한은행은 좀 나빴다 이렇게 보겠어요. 그러면은 ROI 자본 회수율 그 자본 그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1.1%다 그러면은 이 앞에 얘기한 우리은행보다 성과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어쨌든 신임 신한은행장의 정상혁 부회장이 이제 그 승차해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생기신 분이네요. 네, 좀 글쎄요. 이 젊다면 젊고 나이가 먹었다면 먹은데 경영 현황과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. 어, 오늘 아홉 번째 시리즈는 그 거래처 아니 그 회사가 많아서 영업 이익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영업 이익이 21.9% 빨간 글씨로 쓰는 게 잘못됐네요. 증가했는데 그러나 영업 이익률은 3.6% 하락을 했습니다. 하나은행이 그렇게 됐어요. 하나은행이. 외국인 지분율 여기도 높은데 그걸 제가 깜빡 또 좀 찾아본다는 걸 잊어버렸는데 여기도 50%가 아마 넘을 겁니다. 이 원인을 얘기하는데 대출 자산 증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익 증가. 요거는 뭐 금융업으로서는 그 대출 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대출 채권이라고 그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.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은행권에서는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이런 상황이고요. 여기에서도 그 ROI는 그 드퐁 ROI는 2%,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은 3.6%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이쪽도 크게 뭐 잘한 건 없다 이렇게 좀 봐지네요. 하나은행에 대한 그 은행장 얘기는 지금 언론에 그 노출된 거는 없는 거로 보입니다. 듀퐁 ROI라는 게 사업부문 또는 전문경영인 평가 지표다 하는데 이제 제주은행을 사실은 제주은행이 먼저 공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요. 영업이익 중심에서 영업이익률이 1.2% 하락을 했으면은 딴 데보다는 그래도 적게 하락한 거로 이렇게 좀 되겠죠. 그리고 그 이 회수율은 그 자본 회수율은 0.8%니까 이것도 좀 낮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요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좀 해봤는데 저는 영업이익 중심으로 하는데 1.2%는 이제 영업이익률 중심으로 하는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금융업이면은 영업이익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당기순이익까지 모두 다 돈놀이하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당기순이익으로 좀 또 볼 수도 있습니다. 사실은 그 당기순이익으로 보는 게 이제 두퐁에서 하는 겁니다만은 일반 제조업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왜 영업이익까지만 보냐 그러면은 재무, 파이낸스 쪽은 그 오너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본업, 영업으로서는 그 전문 경영인들이 얼마나 뭐 일을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보면은 그 유사하게 그 나옵니다. 성과가 단기 순이익으로나 이거 뭐 저기 그 이 ROI는 결국 똑같이 나오거든요. 차이가 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
당기순이익으로 하면 0.7% 하락했지만은 영업이익까지는 1.2%. 이런 차이가 있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종합적으로 그 확인할 수 있는 ROI 범증산식인 P 곱하기 T로서는 뭐 똑같이 나온다. 이렇게 제주은행은 그렇게 나오게 되네요. 롯데제과도 봤습니다. 롯데제과가 그 영업이익률이 1.5% 결국 또 하락을 했는데, 대한민국의 그 전반적인 어떤 그 수준이 이 범주의 뭐 대표적인 샘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, 제조업에서 매출은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이율은 실질적으로 떨어졌다. 요거를 뭘로 그 상징적으로 비교할 수 있냐 그러면은 우리 근로소득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다 이거죠. 근로소득이 임금이 뭐 올랐다, 보너스를 뭐 많이 받았다 한들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 상승 때문에 그 비용 생활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결국 총 영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하고 증가한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뭐 금액상으로 조금 남았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사실은 그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거다. 그러니까 실속이 여축을 할 만한 그런 소득은 좀 별로 없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 그 기업체나 국민 개개인의 어떤 근로소득이나 유사한 형태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. 뭐 여기에 그 주요 변동 원인을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그 합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매출 증가, 법인세율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인을 얘기한 건지 그 상황을 얘기한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. 결국은 매출이 증가한 것보다는 그 영업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매출 원가가 더 증가하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도 많이 증가했을 텐데요. 그게 왜 증가했느냐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입니다. 신세계 인터내셔널 또그 똑같은 방법으로 해봤는데 영업이익률이 1.1% 상승했어요. 이거 뭐 올라간 경우도 있는 거죠. 그러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. 패션 사업 호조에 따른 매출 및 이익 증가. 요거는 수준이 그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. 매출 보고서 비교를 해보면 나올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익도 그 비교를 해보면 나오는 건데, 매출이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중간 변수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영업 비용이란 얘기죠. 그러면 이게 다 그냥 각각 원인을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. 그러나 그 수준들은 보면은 이 정도 표현하는 거로 끝내고 있죠. 자본 회수율이 1%면은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% 자본 회수율을 가지고 이익 배당을 얼마나 가져가겠는지 그것도 매우 궁금합니다. 두퐁 ROI 영업이익 대신 당기순이익으로 하면 자금 운영까지 그 경영자를 평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 영업이익이 25.3% 매우 크게 높게 상승을 했죠. 증가를 했죠. 영업이익률은 1.1% 상승을 했습니다. 패션 사업 호조에 따른 매출 및 이익 증가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먼저 제가 얘기를 한 거를 좀 따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. 그 T 회전율이라는 게 이제 낮아지는 것은 또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영화금속이라는 데인데요. 전년도에 163억 적자였는데 올해 그 2022년도에 2억 9천칠 3억 원 정도뿐이 적자가 안 났다. 그런 게 실질적으로 흑자가 아니고 영업이익 증가는 전환이 98.2%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판매가 인상 및 환율 상승 등 수출 환경 개선에 따른 이익 증가다.
그러니까 이제 판매가 상승 이런 표현은 좀 구체적인 거고요. 환율 상승도 이제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수출들을 좀 하고 그런다면은 어쨌든 그 2021년도보다는 좀 더 그 상황이 나아져가지고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좀 경영 실적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. 한국공항 전년도에 9억 원 적자였는데 올해 그 26억 원대 흑자로서 영업이익이 그 전환된 퍼센테이지가 387.2%나 크게 높습니다. 예, 물동량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 및 손익 개선. 그러니까 물동량 증가는 이제 원인이니까 물동량 증가만 원인이고 나머지는 결과거든요. 그러면은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해보는 건데 한국공항이 물동량 증가했다 하는 거로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. 한진, 여기 한진도 어떻게 보면은 이 물류 성격이죠. 영업이익이 15.4%그 상승했습니다. 어, 그 뭐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증가했으나 직전 연도의 유형자산 토지 매각 따른 처분이익 효과로 전기 대비 흑자가 취소됐다. 작년에 유형자산 토지 매각 이런 것 때문에 그 법인세 전이익이 컸었는데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제 이 검토 사항에 빼는 거고 영업이익률이 0.1% 상승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. 본업에 대해서만 좀 논의를 하는 거고 이 매출 증가율보다 0.1%뿐이 이 총 영업 비용이 낮게 이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으로서는 그 파급되는 그 효과가 15.4%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. 지능기업 건설 회사인데요. 영업이익이 16.9% 상승했습니다.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은 1.7% 떨어졌습니다. 실착공 현장 증가와 진행 현장의 공정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가 됐다. 이런 표현이 저는 이제는 그 건설업을 좀 여러 번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감은 옵니다. 결국은 수주로 미리 이 계약액이 확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매출 인식을 하는 것은 공정 진행도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공정 진행이 빨라졌다, 공정 상승이다, 이런 표현으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뭐 영업이익 증가했다 그러지만 영업이익률 하락이 또 문제화 돼야 될 텐데 원가 개선 및 비용 절감 등에 따른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사실은 그런 거죠. 매출 증가보다는 매출 원가가 더 증가해 버린 거죠.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건데 밖으로 표현할 때는 영업이익이 금액상 증가했다고 좋은 거냐? 물론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인프레도 되고 그다음에 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영업이익률은 내려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또 경영 성과 평가에 참고가 돼야 되겠죠. 풍산 매출 영업이익이 22.7%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영업 그러니까 비용이 더 증가했습니다. 그럼 분명히 원재료 가격이 올랐을 거예요. 환율 상승과 수출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는 됐는데 좋습니다. 그 환율 상승과 수출 증가가 원인이라고 보면은 메탈가 변동에 따른 이익을 감소했다. 이게 무슨 뜻이냐? 그러면 제가 해석할 때는 원재료 가격보다는 판매 가격을 그만큼 못 올렸다.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. 보통 이런 비철금속 가격은 연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 풍산은 아닌 것 같죠? 왜냐면은 대부분 풍산이 전기동을 갖다가 또 아연하고 합금해 가지고 뭐 황동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데다 보니까 그 메탈가가 결국 원재료 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동양철강 영업이익이 전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는데 전환 비율이 339.5%나 됩니다.
회사의 그 표현 방법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수익성 향상 및 고정비를 절감했다. 고정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건데 고정비가 절감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왜 글쎄, 어쨌든 매출액이 46.2% 증가했고 총 영업비용은 39.5%밖에 증가를 안 했으니까 그 고정비를 절감했다는 게 맞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판단으로는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수익성이라기보다도 판매 가격이 높게 해서 판매가 되지 않았겠느냐, 저는 이렇게 봅니다. GS 리테일, 뭐 요거는 매출 금액 규모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. 11조 2천억 원이었는데 전년도 9조 한 7천억 원대에서 15.8% 증가했습니다만 총 영업비용이 0.1%더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지만은 그 결과 파급 효과는 영업이익이 11.7%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. 근데 영업이익률은 역시 이것 때문에 0.1%가 떨어진 거죠. 그 회사의 설명으로는 합병이 있었다. GS 홈쇼핑과 합병이 됐다. 그러니까 영가 매수 차익으로, 그러니까 이제 그 단기 순이익 감소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자관 이 합병을 하면서 그 이익이 되는 방향이 아니고 염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 GS 홈쇼핑이 가지고 있는 뭐 이익 예를 들어서 내 보유 그런 금액들이 줄어들었다,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되네요. 롯데쇼핑 15조 한 5천억 원대 하는 회사군요. 0.6% 감소했습니다. 총 영업비용은 더 감소했습니다.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89.9%, 결국 90%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이거를 봐서 그 주요 사업부 실적 계산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및 세전이익 적자가 축소됐다. 세전이익이 이 회사는 영업보다도 영업의 부문에 이런 뭐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. 롯데쇼핑은 본업보다도 본업의 내용이 더 좀 문제가 있는 회사일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영업이익까지만 보면은 매출은 감소해도 영업이익을 증가를 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제가 질문형으로 썼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이익이 왜 증가했냐고 그럴 때 뭐 원인이 매출 증가 때문이다 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도 한번 표현해 보겠지만은 정답이 아닌 거죠. 왜냐하면 여기서처럼 매출은 줄어도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. 그러면 매출이 주는데도 영업이익은 어떻게 이익을 더 낼 수 있느냐? 그러면은 총 영업비용을 더 줄였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줄일 수 있었겠느냐? 이런 것들이 원인 분석에 좀 들어가야 되겠죠.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어쨌든 가능하면은 발표는 하긴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못 느끼도록 말을 돌려버리는 그런 식의 표현들 아니겠느냐. 오히려 국어 국문학과나 이렇게 산문이나 그 어떤 이 작문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왜곡하는 작문 능력, 왜곡이라기보다도 캄프라치라고 그러나요. 이런 식의 표현들만 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. DKG 휴캠스 영업이익이 25.4% 증가했어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1.4% 영업이익률은 떨어졌습니다. 결국 좀 안 좋은 거죠. 당해 사업연도 기간 유가 상승과 연동한 판매 단가가 상승은 했다. 그건 알겠는데 총 영업비용이 결국은 더 상승한 거 아니냐.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은 크게 반영을 못했다.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영진약품 적자에서 적자폭이 좀 줄었습니다. 50% 가까이. 그 원인은 국내 영업 및 수탁 사업이 꾸준한 성장으로 매출액 증가 및 영업 손실 규모가 축소됐다. 그러면은 영업 손실 규모가 축소됐다는 것은 성과가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매출 증가다. 결국은 원인이
근데 그런 이렇게 표현하면은 결국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성격분이 안 될 것 같아요. 경성당직의 약자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영업이익이 무려 41%나 하락을 했습니다.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.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영업 부분에 들어갑니다. 투자자산은 이제 영업의 그 손익 내용에 들어가는 그런 성격이고요.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저는 광의적으로는 분식회계라고 인식을 합니다. 그러니까 매출이 1.8%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영업비용이 어떻게 8.8%로 더 한 7% 가까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느냐. 그러면은 여기서 표현한 것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많았다 이런 얘기인데, 반대로 얘기하면은 전에 그 평가 작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으로 반증하는 거 아니겠느냐,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거겠어요. 그래서 그 매출원가라는 게 기초재고 더하기 총재비용 비액이 기말재고인데, 평가 손실이면 재고가 감소하면 매출원가는 증가한다. 따라서 그러므로 매출이익은 감소한다.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것을 원인이 평가 손실로 이쪽에서는 크게 얘기를 하네요. 삼양통상 영업이익이 54.8%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고객사 판매량 감소에 따라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매출량 감소가 됐고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매출원가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. 이 매출원가 증가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결과인데, 결과들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표현해 본들, 이거는 뭐 근본적인 그런 그 궁금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표현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서울식품공업 전년도 적자에서 그 12조 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. 135% 전환이 됐습니다. 신제품 출시로 인한 매출액 증가를 했다. 이 설명이 이건 뭐 나름대로 그렇다 하고요. 제품 단가 인상으로 인한 매출원가 감소로 손익 개선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노력보다도 뭐라 그럴까요? 그 판매 가격을 올린 결과로 그렇게 됐고 또 올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현대 BNG 스틸 영업이익이 62.7% 감소했습니다. 스테인리스 사업 확장의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하반기 스테인리스 시장 악화로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영화가 드라마로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네. SPC 삼립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겠네요. 영업이익이 35.3%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회사가 표현한 거는 매출 성장에 따른 수익성 향상. 이게 동호 반복적인 얘기를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는 꼴이고요. 유통 물류 부분 수익성 중심 및 경영성과 개선. 그러니까 유통 물류에 대해서 뭐 얼마나 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. 그 다음에 일진 다이아 영업이익이 56.9% 감소했습니다. 주요 원인으로서 그 자회사 일진 바이오스쿨스를 남부에 수리한다 이런 얘기를 받고 있습니다. DY 파워 영업이익이 36점 하락했는데 매출도 감소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총 영업비용이 덜 증가를 안 했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크게 또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이 가능한 거죠. 원재료 가격 상승 및 종속회사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. 그러니까 번호까지만 얘기한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원인 외에는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겠죠. DY 같은 계열사인 것 같은데 그 DY가 더 좀 모기업인 것 같고요. 매출이 1조 원대로서 9.7% 증가했고
총 영업비용은 11.6%가 증가했습니다. 회사가 표현한 방법으로는 변동 주요 원인으로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다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사막 콘덴사 매출액이 0.5%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8% 증가했습니다. 결국 어떻게 싸우냐가 관건이 되겠죠. 왜 갑자기 삼화전기 영업이익 37.5% 감소했습니다. 매출액도 감소를 했고요. 영업비용은 증가를 했습니다. 표현이 그 주요 원인이 전쟁 장기화, 금리 인상, 인플레이션,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세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손익구조가 악화됐다. 너무 거창하게 쓰셨어요.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 정도가 아니겠느냐. 그리고 또 매출액이 하락을 감소를 했다.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면서 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또 매출이 또 감소하고 이런 게 그 두 가지 가격과 그 수량 이거 두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 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빨간 거 싫어하는 경우에는 못마땅하다. 이게 수준이 그것뿐이 아니 이게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되냐가 아니고 개인 회사 뭐 얘기를 하는데 무슨 거짓 경제적인 용어들을 써가면서 굳이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. 이런 것들이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방법 아니겠느냐. 그렇다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절대 보질 않습니다. 아주 직선적인 표현 어휘들을 좀 동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. 두산 바브캣 그 영업이익이 80% 증가했습니다. 주요 시장 견조한 수요가 지속됐고 두산 산업차량 실적 온기가 반영됐다. GM이 매출 성장을 했다. 자, 그러니까 그 매출 증가에 대해서는 견조한 수요가 지속이 됐다. 그리고 그 GM이라는 게 이제 못 찾아봤습니다만 뭔지 엔진 계통인가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GM 이 제너럴 모터 엔진인가? 나중에 이거 찾아보는 거로 하겠습니다. 정식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은 뭔지 좀 찾아볼 계획입니다. 조광피역 그 영업이익이 95.4%나 크게 하락했습니다. 아주 간명하게 표현했어요.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감소다. 요런 게 정답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.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거다. 그거만큼 판매 가격 못 올렸어.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거지.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방법이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죠. 한국종합기술 영업이익이 24.2%나 그 감소를 했고요. 영업이익률은 0.8% 하락을 했습니다. 이렇게 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. 매출 증가만 했는데 그러면은 왜 영업이익은 감소했느냐 그러면은 기타 운영비 등등 이런 거로 그러니까 많이 썼다 이거죠 돈을. 왜 이렇게 그 돈이 총 영업비용이 6.6%까지 증가하느냐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은 뭐 이런 것도 불십이라고 불십 효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은 0.8%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. 유니온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뭐 백시멘트 이런 거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역시 여기도 이익이 44% 감소했고요. 영업이익률이 1.2% 하락을 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했는데 구체적인 표현으로 물류비 및 자재 단가 상승 이게 영업 비용에 좀 들어가는 거겠죠. 근데 매출이 왜 증가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대부분 얘기 나오면 코로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 업종에 따라서 맨날 다 코로나 영향이라고 다 같이 써먹는다고 해서 그게 통용될 얘기 같지가 않거든요. 기업
개개별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. G2R 영업이익이 990.1%나 크게 상승했습니다. 금액상으로도 뭐 이게 이 100만 천만 원, 10억 원대가 111억 원으로 10배 이상 10배 가까이 뛴 거죠. 종속기업의 배당 수익 증가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상승했으나 여기까지 종속기업의 매출의 증가다. 그럼 G2R에 이게 어떤 본사 지주사 성격으로 해석이 되죠. 영업의 수익 효과로 당기순이익 상승폭은 둔화됐다.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. 이게 영업이익이 10배나 올라갔는데 부모님들의 이 노력은 기업체 입장에서는 좀 평가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. CJ 대한통운 영업이익이 19.7% 증가했어요. 여기 택배 판가 인상, 포워딩 물량 증가, 항만 물동량 정상화, 이커머스 신규 고객 증가에 따른 매출이 증가가 나오는데, 이 경우라면은 비우적 영업 환경인 노조의 그런 눈치인가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부담이 되거든요, 심리적으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손익 개선을 하겠다,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적 오양 영업이익이 50% 반토막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. 매출액은 12.3%고요. 만나는 분은 16.3%로 그렇게 예의가 되겠습니다. 이 여자분 곧 떠나겠죠, 내 생각에는. KT이즈 영업이익이 35.7% 증가했어요. 영업이익률도 0.6% 증가했는데 회사 표현으로는 주요 사업 매출 증대 및 비용 개선 효과, 요거까지가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거였어요. 이런 얘기는 누구나 쓴다 이거예요. 이런 거 알자고 이런 거 공신에 영부하는 게 아니잖아요. 나머지는 무슨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게 여기 역기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전년도 당기순이익은 로말한 상황이 아니었다,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를 이렇게 돌려 말하고 있는 거죠. 신한 서버 T&D 록스라는 기업인데요. 매출액이 149억 원, 그 다음에 2.3% 증가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용이 뭐라 할까요? 26.2% 증가하는 바람에 영업이익률 12% 그래도 높게 유지를 하고 있고, 결과는 좋았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SK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또 출범을 잘 했죠. 근데 매출액이 전년보다 50% 감소했고, 매출 재료비도 크게 감소했고, 이렇게 됩니다. 죄송합니다. 화천기계 영업이익이 1.7% 증가했어요. 큰 폭은 아닙니다. 그런데 이 무형자산 손상 차선 환입 발생을 해서 그렇다. 그러니까 이제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에 들어가는 성격이니까 이렇게 또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다른 요인은 없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. LS전선 아시아 영업이익이 2.7% 감소했습니다. 하락했습니다.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0.4% 하락했습니다. 환율 상승 및 설비 증설 투자 역량으로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여기 9% 증가하죠. 법인세 비용 차감정 계속, 갑자기 이제 건너뛰었어요. 영업이익은 건너뛰고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적자로 전환이 됐다,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, 총 영업비용 0.5%가 왜 더 높으냐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는 거네요. 가온전선 똑같은 어떤 전선 메이커로서 영업이익이 71.8% 크게 상승했습니다. 그럼 회사가 설명하기는 동가 상승 및 수주 증가로 인한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.
여기서도 말하자면 수주 금액이 있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정확히 수주 금액을 못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신세계 건설 영업이익이 77.3% 감소했고요. 이 영업이익률은 2.5%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두산 세월 퓨얼셀 매출액이 18.2% 감소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59.9% 증가했습니다. 일단 지구 이 인력권에 끌려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 항공기에 말하자면은 전개가 되겠습니다만은 네. 이 여기에 대해서 이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. 계속 영업이익이 안 좋고 뭐 그런 이유들을 얘기할 때 이 태양광에 한해서는 문재인 전 정권이 중국산 수입 등으로 인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박원순이가 발붙고 나서 가지고 뭐 아파트 뭐 태양광 한다 뭐 이래 가지고 뭐 또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자관 싼 중국산 수입으로 해가지고 국내 일반 중소기업 태양광 업체들은 다 망하게 만든 국내 산업을 태양광이 미래 산업이라고 그렇게 좌파 정권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환경 보호론자들끼리 뭐 얘기를 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그거고 여기에서는 중국 거 싼 거 사다가 뭔가 이쪽을 챙기는 어떤 커넥션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미원 상사 영업이익이 34.7% 증가했어요. 결과만 얘기했어요. 매출액 증가했다고. 요런 거는 단순하지만 못마땅한 거. 이건 결과를 얘기한 거지 원인을 얘기를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사마 알루미늄 영업이익이 46.1% 증가했습니다. 변동 요인이 리튬 이온 배터리 품목 판매량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을 했다. 그러니까 판매량 증가를 했지 뭐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. 이상 좀 길다 보니까 조금 좀 헤맸습니다만은 이상 마치는 거로 하고요. 계속해서 이 공시되는 이 30% 이상 변동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 기업들의 현실을 나름대로 대표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고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주요 변동 요인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 경영을 하든 원인 분석이 과연 적합한 거냐 이런 거에 의문을 좀 해보면서 이 주요 변동 요인이 꼭 재무 회계하는 담당자들이 더 잘 알기는 알 수도 있을 거예요. 물어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부적으로 또 물어본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수준 높은 미연 상사 같은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9번째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소 길었습니다만은 1.5 배속을 보셨길 바라고요. 중간중간에 제가 깜빡했는데 양해 좀 해주십시오. 그럴 일이 있었어요. 네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